티비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TV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방송부터 일단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궁에 생기는 암 중에 비교적 잘 알려진 자궁경부암과 그리고 약간은 낯설 수도 있는 자궁내막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실 분 산부인과 전문의 김기태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도 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름이 일단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자궁은 서양 배처럼 생겨가 있는데 네. 그 자궁의 맨 끝부분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자궁경부암이라고 제일 아래쪽인 합니다. 거죠? 제일 아래쪽입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의 역할이 예. 임신을 하면은 임신을 유지시켜주고 또 임신이 안 될 때는 자궁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서 여성들에서 암이 잘 생깁니다. 이물질을 막아주다 보니까 이제 암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 한때 우리가 알기로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약간 어머님들한테 많이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층에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예.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은 예.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잘 생기는 그렇게 알고 병입니다.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최근에서는 젊은 여성들한테도 많이 생기는데 예. 그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은 예. 자궁경부암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인자에 네. 좀 더 일찍 노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일찍 있겠습니다.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는 첫 성경험이 네. 좀 더 빨라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시대가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 원인 요소에다가 네.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암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 10년 지나가지고 암이 발생된다면 30대에서 암이 발생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또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서 들자면은 예.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퍼져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받으시는 예.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기에 예. 암 검진을 받아가지고 암 초기 단계에서 진단이 젊은 여성들에게 잘 되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궁경부암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암물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병의 원인을 예. 알아내면은 그 병을 치료하기가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자궁경부암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걸 갖다 밝혀냈었습니다. 바이러스죠. 예.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피부에 이 사마귀를 갖다 일으킨다든가 네. 또는 이 곤지름을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네. 자궁경부암을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자궁경부암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확신을 갖다 하게 됐었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학설을 정립시킨 분은 네.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다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인유두종 바이러스 종류도 예. 한 100가지 정도가 발견되어 있는데 100가지나 돼요. 예. 사람에게서 감염되는 경우는 그중에 한 40여 종입니다. 예. 40여 종 중에서도 한 10가지 종류가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고위험군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캐나다에 있는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갖다 한 결과인데 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젊은 여성이니까는요. 네. 감염되고 난 다음에 한 반 정도가 6개월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고 반은 없어지고. 1년 지나니까는 많이 없어지고 예. 한 1년 6개월 지나니까 한 80%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없어지는군요. 대부분 다 없어진다는 예. 겁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가지고 예. 존재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은 경우에 따라서 암을 갖다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환자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 암으로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갖다 쭉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의학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자궁경부암이 암이 두 종류다라고 하네요. 자궁경부암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 이 평평상피암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선암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데요, 예. 이름이. 네. 평평상피암이라면은 우리 피부에 있는 이런 이 피부 조직 대체로 그렇죠? 피부에 있는 세포를 다 평평상피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좀 더 몸 쪽으로 들어가면은 네. 위를 갖다 듣고 있다든가 대장을 듣고 있는 이런 어떤 분비물을 분비하는 네. 이런 세포를 선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궁경부도 평평상피 세포와 네. 선 세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렇죠. 선 세포는 조금 더 안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평평상피에서 발생되는 암을 평평상피암이라고 하고 안쪽에서 발생하는 선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선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두 중에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은가요, 선생님? 옛날에는 평평상피암이 거의 9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선암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선암이 자궁경부암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은 예. 아마 제 생각으로는 평평상피암은 암되기 전 단계를 쉽게 알아내 가지고 암으로 가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선암은 그런 과정이 조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 가면 갈수록 선암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사실 저한테 없는 기관이다 보니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증상이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암이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질출혈이 있습니다. 출혈이 특히 있거나. 접촉성 출혈, 네. 성교후 출혈 이런 네. 경우가 있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냉이 많아지고 네. 냉에서 악취가 나고. 예. 근데 암이 좀 더 진행되다 보면은 예. 골반까지 미치면은 네. 골반통이라든가 네. 또 다른 배뇨장애라든가 예. 이런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증상이 없을 때 알아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증상이 없는 여자들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암 되기 전에 또는 아주 암 초기에 예. 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검진을 어떻게 받으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검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예.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세포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세포 검사에서 비정상으로 나오면은 비정상인 병변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네. 자궁경부 확대경 검사를 갖다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오세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자궁경부 확대경 검사에서 병변이 보이면은 예. 그 부분을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이 암을 갖다 진단하게 됩니다. 예.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암 되기 전 단계를 진단하기 그게 위해서 더 중요하니까. 이런 예, 방법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런 세포진 검사의 정확도가 네. 한 6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검사를 해서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시는 거는 뭐 암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뭐 말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궁경부암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나요? 예, 모든 암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집니다. 예. 근데 자궁경부암에서 1기는 자궁경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 네. 2기는 자궁경부를 벗어나 가지고 골반까지 도달되지 않는 경우를 이기고 3기는 골반까지 도달된 경우, 네. 4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전파된 경우 이런 경우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암 되기 전 단계, 예. 이형증 단계 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 우리가 이 이형증도 그건 이제 흔히 우리가 연기암이라고 얘기하는 예, 거죠. 연기암 예. 중에서도 예. 아주 연기암이 되기 전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형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형증도 정도의 이형증, 중정도의 이형증, 고도의 이형증. 이제 고도의 이형증에서 조금 더 진행되면은 상피내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암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암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에 치료를 해버리면은 암으로 가지 않으니까는요. 네. 치료의 성적을 100% 거둘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암으로 가면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재발이 되잖아요. 아하. 그런데 암 되기 전 단계에서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재발이 안 되니까는 네. 예. 좌우지간 빨리 확인을 하자. 네. 검사를 해서 빨리 잡아내야 된다라는 말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궁경부암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예방 접종이 있는 암입니다. 그러면 예방은
예방 접종이 최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현대 과학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는 이 예방 접종이 힘들 거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 예상을 완전히 깨고 예.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된 약품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서 지금 이 백신을 갖다 맞아야 되느냐 예. 하는 그런 문제, 음. 어떤 시기에 맞아야 되느냐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뭐 많습니다. 남자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또 남자도 맞아야 된다 예, 예. 하는 문제도 있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는 예. 성경험이 없는 사춘기 여자들 예. 이런 여자들한테는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이 호주에서 1907년도부터 젊은 애들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전부 다 백신을 갖다가 접종을 갖다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심지어 남자애까지도. 예.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도부터는 네. 이 12살 된 애가 네. 12살이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정부에서 무료로 백신을 갖다가 이제 맞게 됩니다. 예.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일본에서 이 백신을 갖다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부작용 얘기가 들렸던 것 같아요. 신경증 예. 계통의 어떤 질환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런 것들은 아닌 걸로 밝혀지가 있고 그리고 이 백신을 맞음으로 생기는 네. 부작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예. 아무나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맞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궁 예방 접종을 보통은 3번을 맞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만 이렇게 맞아두면 일단은 나는 자궁 예방, 자궁 경부암은 뭐 절대로 안 온다 이렇게 안심을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논란이 있는데요. 상당한 수준으로서 예방은 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100% 예방된다는 건 아닙니다. 100%는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 접종을 맞았다 해가지고 예. 정기 검진을 갖다가 게을리 한다든가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병 기수도 한번 나눠봤고요. 자, 각 기수별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암 되기 전에 전암병변의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이때 발견이 드리면은 되는 게 제일 좋죠. 네. 비교적 젊은 여성들한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알아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고주파 전기루피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간단하게 잘라내면 되고 네. 그보다도 병변이 좀 큰 경우에는 네. 자궁 경부를 갖다 원추 형식으로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은 그 병변만 잘라낸다는 병변만 얘기죠. 잘라내는 네. 자궁은 보존하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임신력도 보존되어지는 임신도 그런 경우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암병변이라 하더라도 범위가 아주 넓고 또 이 임신을 갖다가 하기를 원하지 않고 나이가 임신 연령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자궁을 갖다 적출해주는 이런 수술을 갖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암으로 됐다. 네.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암이 되고 난 다음에는 치료를 갖다 잘해도 어느 정도의 재발을 갖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1기, 2기에서는 우리가 수술을 갖다가 해줍니다. 예. 이 수술이 아주 힘든 수술이고 네. 또 아주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수술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3기, 4기가 되면은 이때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라든가 너무 많이 퍼져서 예.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술과 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갖다가 자유롭게 겸비해가지고 네. 치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진 외국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궁 경부암 치료 성적이 네. 그쪽 나라들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자궁경부암 앓으셨던 분들이 왠지 많으셔서 그런지 선생님들도 굉장히 스킬이 좋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수술 방법 중에 이렇게 복강경을 쓰기도 하고 요즘은 로봇도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에 대해서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첫째적으로 이점이 이 배에 절개 흔적이 적게 남는다는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미국에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를 열고 수술한 경우 예. 또는 복강경이나 로봇을 수술한 경우 예. 이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한 성적을 갖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게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수술한 경우가 배를 열고 수술한 경우보다도 아주 재발률이 높고 또 합병증도 많다 하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갖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초래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도 이 우리 부유남 학회에서 작년 가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면 로봇이나 복강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면 그렇게 선생님은 권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수술을 권하십니까? 배를 열고 하는 수술을 권합니다. 일반적인 수술. 네. 네. 배를 열고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예. 이 부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 부분을 절제해야 될 거냐 안 절제해야 될 거냐 하는 것 다 결정해 하는데 예. 로봇이라든가 복강경 수술은 손에 오는 감촉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직은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수술 이후에 환자가 이제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을 갖다 하고 난 다음에 예, 한 5년 동안은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예, 첫 1년, 2년은 3개월에 한 번씩 진찰을 해가지고 자궁 경부암 검사, 그리고 자궁 표직자 검사,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컴퓨터 촬영을 해가지고 체크를 갖다 하게 됩니다. 네, 3년, 4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암 검사, 예. 암 표직자 검사 이런 예. 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컴퓨터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발이 된다면은 빨리 알아내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재발 여부가 이제 예. 관건이 될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보자고 하는 그 스케줄대로 오셔서 검사를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신하고 관련이 돼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령 나한테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임신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놓으면은 네, 그 아기한테서 만약에 여자애라면은 네. 그 여자애의 생식기에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드물게는 네, 목 네. 안에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조그마한 양성 종양이 네.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대체로는 뭐 안심을 하셔도 네. 된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자궁경부암도 발견이 됐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선생님?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는 단순한 임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병원에서 산전인차를 받으러 왔는데 네.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왕왕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암이 아주 초기라면은 예. 그리고 이 암이 10개월 후까지 진행되지 않을 거라면은 네. 이 암을 가지고 임신을 하고 임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암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하고 난 다음에 예. 치료를 한다. 그 다음에는 아주 이 출산까지 기다리기가 힘든 정도로 진행된 암이라면 그렇다면 예. 태아를 갖다가 예.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중요한 거는 태아가 중요하냐, 산모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산모가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이 아기를 갖다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은 네. 이 임신 중에 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암의 진행을 갖다 막고 네. 분만 후에 치료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방법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네네. 자,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자궁내막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은 자궁 안쪽에 있는 막, 거기에 뭐 암이 생긴다 이렇게 또 알면 되겠습니까? 예, 자궁 내막암은 자궁 안을 덮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예. 그 막이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 나옴으로 해가지고 생리가 되는데 그래도 네. 우리 자궁 내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자궁 내막에서 생기는 암을 갖다가 자궁 내막암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자궁경부암은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자궁내막암은 선생님 왜 생기는 건가요? 여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여성 호르몬은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난소에서 난포가 자라나게 됩니다. 네. 이 난포에서는 난포 호르몬이 호르몬이 분비가 나오죠. 됩니다. 네. 그리고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배란돼 가지고 황체가 생기는데 네. 이 황체에서는 난포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같이 분비가 됩니다. 약간 어렵네요. 예.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 난포 호르몬은 자궁 내막암 발생에 도움을 주고 예. 황체 호르몬은
자궁 내막암 발생을 갖다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그걸 조절을 하게 네. 되는군요. 예, 예. 그래서 정상적인 여자는 달달이 생리를 하면은 예. 이 배란이 되고 황체가 생기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쪽에서는 암을 갖다 촉진시키는 물질이 분비되고 한쪽에서 네. 억제시키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들은 관계 없습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예. 사라졌다 이렇게 되겠군요.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또 뭐 더 잘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는 난포가 커지면서 예. 배란이 안 되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고 예. 난포 호르몬만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예.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자궁 내막암 발생이 증가됩니다. 예.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도 네. 비만이 있다든가 이런 환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임신이 잘 안 되고 아기를 갖다가 안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성 호르몬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궁 내막암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예. 높아진다 이렇게 예. 알면 될까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증상이 좀 초기 증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알아볼 수 자궁 있으니까. 내막암의 초기 증상을 말씀하시는 예, 거다 예, 그랬죠? 예. 자궁 내막암의 초기 증상은 불규칙한 출혈입니다. 출혈. 예. 자궁 내막암은 폐경기 이후에 발생되는 암인데 물론 폐경기 이전에도 발생되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한 20%에서 25% 정도가 되어집니다. 다 불규칙한 출혈이고 네.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궁 내막암 검사를 갖다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자궁 경부암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줄어들고 있는데 자궁 내막암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예,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정기 검진을 통해 가지고 암 되기 전에 치료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자궁 경부암의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예. 자궁 내막암은 자궁 경부암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지금 우리가 서구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먹는 음식들, 그다음 결혼 문화 이런 것들도 서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음식은 이 서양에서 먹는 음식들이 다 지금 이 자궁 내막암을 갖다 발생시키는 네. 비만을 초래하고 이 당뇨를 갖다 초래하고 혈압이 높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집니다. 예. 결혼 패턴도 결혼 안 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고 예. 결혼을 해도 임신을 안 하고 아기를 안 가지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궁 내막암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경부암은 대체로 검사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안심이 좀 되는데 오늘 자궁 내막암 얘기가 또 처음 나왔단 말이죠. 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일단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 네. 또는 이런 자궁 내막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로요. 예. 요즘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자궁 내막의 두께를 갖다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두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환자 네. 이런 환자들에서는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네. 이 자궁 내막 암을 갖다 알아내고 네.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되기 전 단계인 자궁 내막 증식증을 갖다 알아내가지고 예. 그 환자를 갖다 주기적으로 검사해가지고 미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은 우리가 국가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궁 내막암 검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자궁 내막암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네. 젊은 여성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자궁 내막암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네. 그 결과를 다 쭉 봤었었는데 네. 별 효과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서 선별적으로 예. 검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질출혈이 있을 때 이런 네. 경우에 자궁 내막암이 혹시 있지 않는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궁 내막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 수술은 어떻게 하면 자궁 경부암 수술이랑 비슷한가요, 선생님? 치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암 되기 전에 발견이 되면은 자궁을 갖다 없애버리면은 자궁 내막암이 안 생기겠다 그렇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예. 예. 근데 또 자궁을 없애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자궁 내막 암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자궁 내막 증식증 중에서도 아주 정도가 심한 경우 예. 이런 경우는 한 30%가 자궁 내막암으로 갑니다. 예.
근데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한 5년 지나도 한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 정식증이라 하더라도 네. 그 경우에 따라 가지고 아주 심한 자궁 내막 정식증일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수술이라 하시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줘야 예, 됩니다. 예. 근데 일단 암으로 됐다. 네. 이래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문제가 복잡한 게 자궁을 다 드러내고 예. 또 난소도 다 드러내줘야 됩니다. 오. 왜냐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자궁 내막암의 원인은 여성 호르몬 과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골반 내에 대동맥 주위에 임파제를 갖다 다 제거를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암이 전이됐느냐 전이되지 않느냐를 알아가지고 예.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또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 이상이 일기암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성적이 아주 좋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80%에서 일단 조기에 발견이 된다는 건 그만큼 검사를 자주 하신다라는 얘기로.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네. 자궁 내막암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네. 자궁 내막암을 갖다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각 산부인과에서 아주 값비싼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매덕씩 하는 그 초음파 기계를 다 가지고 봄으로 인해 가지고 자궁 내막암의 두께, 자궁 내막의 병변을 알아가지고 네. 조기에 조기에 진단을 해가지고 예. 보내주기 때문에 아. 치료 성적이 좋은 겁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그냥 가셔서 나 혹시 자궁 내막 괜찮은지 한번 초음파 검사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건요. 자궁 내막이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임신을 하면 수정란이 착상이 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암이 생기면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임신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아, 임신이 그래요? 안 되는 예, 걸로 예.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최근에 젊은 여성들한테서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네, 나는 꼭 임신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또 그런 경우에는 또 임신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암이 자궁 내막에 딱 국한돼 있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안 돼 있어야만이 내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포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이 황체 호르몬을 갖다가 과량을 갖다가 스물어 내 가지고 암을 갖다가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예. 다른 생각으로서 과량의 황체 호르몬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근데 쓰면서 이 주기적으로 자궁 내막 검사를 해가지고 이 암이 없어지고 있느냐 네, 그대로 있느냐 하는 걸 갖다 쭉 관찰해 나가야 됩니다. 예, 만약에 암만 환자가 임신을 하기를 원해도 과량의 난포 호르몬을 쓰고 있는데도 암이 계속 남아 있으면 예. 수술로서 제거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고 난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또 임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궁 내막암이 있는 환자들에서 임신을 갖다 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하는 율이 네.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암이 있으면 임신을 하고 싶을 경우에 아주 소수의 경우에 가능하긴 하지만 예. 대체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성적이 별로 안 좋다는 성적이 별로 거죠. 안 좋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얘기는 뭔가요? 경구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자궁 내막암이 예방이 된다. 지금 자궁 내막암을 갖다 예방하는 방법들이 뚜렷한 건 없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경구 피임약이 예.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구 피임약은 이 난소암의 이 발생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는 한 1년 이상을 사용하면은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10년 이상을 사용하면은 거진 발생률을 갖다 반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 황체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자궁 내 피임 시술, 즉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루프를 갖다 사용하면 같은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은 예. 아마 그 장치를 스물어내 가지고 자궁 내막암 발생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분들에게 혹시 자궁 내막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구 피임약을 드세요라고 권하십니까? 비만인 환자들, 예. 생리가 불순한 환자들, 예.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게 예. 이런 방법을 갖다 쓰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뭐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그 임신 계획이 없으신 분들, 그렇죠? 근데 예. 목적이 예, 피임의 목적으로서 피임약을 쓰는데 예. 이 목적을 갖다 자궁 내막암 예방을 위해서 지금 피임약을 예, 예. 쓴다 하는 이 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궁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몰랐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요. 결국 자궁경부암이나 자궁 내막암도 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가지고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즉 암되기 전 단계를 알아 가지고 암되기 전 단계에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일단은 암으로 됐다.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암으로 인해서 생긴 스트레스, 치료받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경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치료 마치고 난 다음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예. 사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뭐 치료로서의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궁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제가 뭐 경험담을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조금 난감해지긴 합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여성들을 조금 더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30분 정도 제가 열심히 좀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기태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